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를 대형 산불이 핥히고 갔지만 우리 소방관들의 발빠른 대처와 투철한 직업의식 덕분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함께 사회적 이슈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건수도 20만 건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와 정치권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회에서는 아직도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답보 상태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지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해서는 법안이 정말 예전에부터 발의돼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번처럼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불길처럼 일어난 적도 없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통과를 시키기에 좋은 호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별다른 소식은 국회에서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회에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좀 심각합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는 없다 이렇게 단언했잖아요, 그저께. 예.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문제하고 네. 근데 패스트트랙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이제 선거제도 개편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법인데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심하게 반발하고 국회가 이런 답보 상태에 있어서 지금 해당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상임위가 고성 산불 직후에 긴급 혈안보고를 받는다고 4월 7일 날인가 열렸어요. 열려서 행안위에서는 5월부터 바로 시행하자. 우리 긴급하니까 지금 소방직 국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합의해야 한쪽 당이 회방을 놓으면 안 됩니다. 당분간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 4월 30일 정도에 한번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해보고 법안 소위를 5월 1일이라도 바로 긴급한 사안이니까 열흘을 다시 한번 논하기로 했다고 이제 행안위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거기다 기대를 좀 걸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실은 되지 않으면 지금 국가직이 어떻게 보면 무산되는 거잖아요. 만약 7월 1일부터 되지 않으면 예산이나 뭐나 법령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무산이 되어버려서 이게 단순히 조금 길게 기다려서 된다 그런 사안이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죠. 공무원들이 공무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매우 드문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래도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가직 전환의 당위성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 캠페인 같은 거 보면 소방관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런 문구도 있던데 왜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직으로 머무르면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현재 소방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선 제일 먼저 문제가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소방력 기준이라는 관련 법령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방서는 그 면적 혹은 인구, 그 소방 대상물 이런 데에 따라서 그 면적별로 혹은 뭐 인구별로 하나씩 두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 그 소방서의 차는 몇 대, 그리고 그 차에는 인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방력 기준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 소방력 기준 규칙에 의한 인원을 서울은 거의 94% 정도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50% 정도까지밖에 안 된 데도 있고 참고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한 61% 정도. 그 기준이라는 게 뭐 적절한 수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기준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최소의 기준이죠. 최소도 지금 전국에서 아무도 못 맞추고 있다는 건가요? 아무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중이나 호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이 그렇게 어떤 선출직 그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고 또 소방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렇게 좀 예산을 투입해도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건 화재가 났다든가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우선순위에 좀 두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계속 밀렸고 심지어는 뭐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 1년도 그 즈음에는 한 명도
그 뽑지 않았던 데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뭐 예. 때가 되면 정년퇴직에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인원조차도 뽑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소방 방제 예산을 선순위로 넣어준다고 하면 국민들은 다 물어보면 찬성할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에서 후순위로 소방 예산이 밀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겁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의 차이죠. 네. 근본적으로 이제 장비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큰데 네.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전라남도 26%, 전라북도 27%, 강원도 28% 이런 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원 충원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인원이 지금 정원이 10명이라면 7명밖에 안 돼요.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있는 인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문제가 이야기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국가적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은 재난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이번 강원 산불, 고성 산불을 보면서 좀 크게 그런 요구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소방직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처참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당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신데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좀 그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놀랐던 게 그렇게 정신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은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겪으시는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된 치료기관이나 제대로 된 어떤 상담기관, 지원기관이 없다. 근데 이거의 원인이 뭐냐면은 지방직이기 때문이다.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지방 재정이나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문제. 인데 사실상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복지, 안전, 환경 이런 부분은 사실은 후순위로 많이 밀리거든요.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군요. 우리 전라북도 내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진안 같은 곳, 그다음에 뭐 임실 순창 같은 곳에서는 소방서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동부산악 지역이나 이쪽 뭐 임실, 순창 소방서 하나도 없을 정도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군 단위의 소방서가 없는 도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저희 소방력 기준에 있는 뭐 펌프 차 한 대당 5명, 구급차 한 대당 3명 이런 인원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예. 여태 소방이 뭐 이렇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방이 생겨난 이후로 인원을 맞춰서 한 적이 없었어요. 이를테면 5명이 있는 이유는 펌프차에 1명이 운전하고 다른 기계 같은 거 조작을 하고 2명이 2인 1조로 인명 구조를 하러 들어가고 나머지 2명이 2인 1조로 경계 관창이라고 해서 옆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수를 한다든가 그 필요 때문에 맞춰진 인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5명이 맞춰진 적이 저희는 한 번도 없어요. 그 펌프차를 2명이 혹은 3명이 이렇게 끌고 가니까 네. 뭐 1명이 조작하면 나머지 1~2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2인 1조로 들어가서 인명구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옆에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이제 경계관창하고 있다가 인근에서 이제 다른 지원대가 오면 그때 뭔가 화재를 진압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저희가 뭐 조그마한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를 네. 예를 들을 때 이제 골든타임이 이제 플래시오버 현상이 나타나기 약 7분 정도 잡거든요. 네. 그래서 불난 걸 신고하고 저희가 5분 이내 현장 도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으로 화재를 이제 진압을 하면 빨리 끌 수 있고 인명구조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나서 건물도 다 타고 그래서 저희가 인명구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비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장비 부분은 이제 국가직이 그전부터 얘기를 많이 소방 쪽에서 원했습니다만 이슈화되지 않다가 2014년도에 세월호 이후 이제 온 국민들이 국가가 국민의 재난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다 가질 때쯤에 저희도 공무원인데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모르는구나 싶어서 네. 이제 그때 광화문에서 이제 소방 국가직과 전환해가지고 약간의 뭐 공무원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1인 시를 이제 시작을 했고 예.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있은 이후에 네.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가
좀 담배 금액을 올려서 예. 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4년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약 5년 동안에 그 문제가 됐었던 소방 장비 노후화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만 해도 소방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실제로 출동을 하다가 멈춘 적이 있어요. 소방차가 너무 낡아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가다가 멈추거나 멈추고 싶은데 브레이크가 안 들으니까 이제 장력이 센 고무줄로 브레이크를 묶어갖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죠. 이 소방관들의 장비를 이야기를 제일 먼저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은 장갑일 거예요. 예, 장갑도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은 그래도 전라북도가 그래도 많이 지금 장비가 많이 보강이 됐고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살펴봤더니 우리 전라북도는 총 장비 대수가 지금 382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보다도 적은 곳이 울산, 충남, 대전, 제주,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이 현재 장비가 많이 보강이 됐어도 굉장히 지금 하위 쪽에 지금 밀려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좀 트집을 잡고 명시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체계를 조율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속내가 어떤 건가요? 정확히 워딩을 보면 국가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해서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소방직의 국가직화 문제가 그렇게 1분 1초를 다투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 무엇이 급한 거예요? 모시중원님. 그러니까 속내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의 대다수의 여론이 아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78.7%인가요? 8대 2 정도 국민이 됩니다.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가직화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독점적인 성과로 주는 것들에 대해서 내심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들고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직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 자기네 당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방청이 독립돼서 이번에 고성 산불 정말 전 국민이 응원하고 너무 다행이다. 소방청이 만약에 독립을 안 하고 그냥 소방본부 체제로 갔었으면 그 예전에 양양처럼 정말 그 피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아무리 정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좀 칭찬을 하고 급한 건 급한 거대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급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정치가 지금 그렇게 가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간 선거제도 개편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완충 세력들이 국회에서 점유를 하고 27년에 소방청이 좀 독립하면서 그런 지휘체계 일원화 부분도 좀 강화됐다 그런 이야기 들리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부 다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최소한 소방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휘권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방에서 다 생각하고 있죠. 해서 그 이번에 산불 화재 때 전부 다 소방차들이 고속도로를 수십 대가 줄지어 가는 걸 보고 국민들이 아마 감동을 느꼈던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소방차가 어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보여서 산불을 진화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국민이 어떤 재난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 느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감동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전에 2014년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예를 들어 사고 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일어나되지 않은 지휘권 때문에 업무 협조가 미흡해서 인명사고가 커졌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고 또 단순히 요즘은 소방이 육상 재난에 있어서 국지적인 화재나 폭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역적인 자연 재해도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그 지방에서 뭔가 재난이 있으면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 그것만으로 현재까지 지방직을 하고 있어서 생겼던 문제가 많아서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국가직이 100%의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빈부의 격차 없이 국민이 똑같이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네. 그 부분만으로도 그리고 지휘권이 일어나되는 것만으로도 국가직은 시급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년 10월이죠. 그 권은희 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잖아요.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 국가직화에 찬성을 하는 지자체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충북 단 2곳뿐이었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경기, 인천, 부산은 반대입니다. 거기는 반대였고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서울, 강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장 표명을 좀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충남이나 대구는 이제 또 조건부 찬성인데 그 조건부 찬성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휘 통솔과 관련된 그 인사권, 이게 지금 지자체가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자기네들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자체 자체가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방 광역 정부의 장이 예. 인사권은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만큼 이게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복잡하다는 그런데 이제 얘기를 지금은 드리는 지방 것이죠. 정부하고 많이 협의가 예. 진전된 상황이어서 국가직화가 뭐 지방 정부가 반대해서 국가직화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명분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또 최근에도 시위를 하셨죠. 저희 지역 익산 지역의 강연희 소방경 네. 예, 위험 직무 순직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피더팬 시위를 하셔서 저희 프로그램 이슈 인터뷰에서도 한번 나오셨었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위험 직무 순직에서는 탈락하고 일반 순직으로만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국민적인 어떤 성원도 있고 또 그간은 소방 현장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네. 혹은 그렇게 폭언 폭행을 들었다고 죽는 것이 과연 뭐 그렇게 쉽게 죽어 뭐 이런 정도의 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그 201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소방공무원 인권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금 폭행의 18.9%만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80% 정도는 신고를 안 넣은 거죠. 네. 그 신고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약 900건. 아이고. 그러면 그 외에 한 3,600건 정도, 4,000건 정도가 있었는데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성추행 건은 8%만 신고가 되고 이 폭언은 6%만 신고가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는 건데 실은 눈에 보이는 게 뭐 칼에 찔렸다거나 부러졌다거나 그런 상처는 눈에 보이니까 뭐 보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응분의 뭐 조치를 받는데 그 말씀드린 폭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실은 이건 감수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저희 강연희 건도 그 여성으로서 또 엄마나 딸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모와 관련된 그런 심한 성적인 욕을 듣고 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인원 적다, 뭐 장비 적다, 그리고 직원들 일이 힘들다 이런 것들이 왜 계속 힘들다라고만 얘기하냐고 할까 봐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씩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걸 해야만 국민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사력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은 뭐 국가직 된다고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급여를 더 받거나 수당을 더 받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단지 인원을 늘리고 장비를 보충을 해서 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또 저희 직원이 죽지 않을 수 있고 인원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순직 건수도 많거든요. 이제 죽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거고요. 또 실은 순직보다 자살이 2배 이상 많아요. 저희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 그래서 소방공무원분들이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런지 본인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국회에서는 어쨌든 4월 안에 처리해보겠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4월 안에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월 안에 처리되기는 거의 그렇군요. 어렵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다 보이콧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해당 상임위도 행안위도 간사 간에 합의가 없으면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방관들의 이 국가직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정말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이 소방관들의 이 처우 개선도 동시에 같이 맞물을 져서 돌아가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이 국가직 과전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본인들은 그 얘기 본인 네, 스스로 잘 못하니까 못하시니까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해드려야 네, 돼요. 네, 네, 초과근무 수당도 네, 제대로 네. 주고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지급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잘 말씀을 네, 스스로 못하세요. 못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해야 돼요. 저희가. 공무원이 어렵죠. 예. 사회적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얘기를 제기하기가 이번에 1인 시위는 아주 획기적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예, 오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해서 그 필요성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한 줄 총평 듣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소방국가직 전환은 정쟁이 아닌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 결정이다. 소방 국가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와 내 가족, 국민의 생명선이다. 예. 국가직 전환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맞습니다.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명령이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토론할 때 좀 반대되는 의견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불꽃 튀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훈훈하게 끝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만 분명 이날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 또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근로자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